그래서 이렇게 국민권 개념이 민권을 상징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인민의 권리가 법률이나 국가를 초월하는 천부인권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전체적인 논의입니다. 네, 5분 즉석 논문, 네, 오늘 발표를 맡은 계도입니다. 네, 저 되게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게을러서 잘 못했고요. 어쨌든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윤숙현 선생님께서 2020년 역사학부에 발표하신 청말 민초 민권 개념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제 부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천부인권에서 국민권으로라고 하는 부제로 이렇게 논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제 청말 민초라고 하는 게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풀어서 말하면 청나라 말기, 그다음에 중화민국 초기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시기로는 19세기 중 초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를 이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네, 이 논문의 첫 문장은 오늘날 중국에서 사용하는 민권은 일반적으로 right라는 이 영어 단어의 번역어이지만 중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그 대응 관계가 간단하지 않았다, 복잡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고요. 이 논문의 목적을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민주정치 공동체로서 국민의 초점을 맞춰서 민권의 개념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이 논문이 다루는 시기이자 범위고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청말 민초라고 할 수 있고요. 국민의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관점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권 개념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다라는 게 논의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까 부제에서 봤던 천부인권에서 국민권으로 어떻게 전환됐는지에 주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근대 정치학 관련된 단어들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출처가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이 right라는 단어는 권으로 번역되지가 않았습니다. 뭐 응당 아니면 뭐 옳다라고 하는 시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1910년대 이후에는 이 right가 민권이라는 번역어에 대응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쟁이 있어요. 이게 민권하고 민주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지만 조금 또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양계초 같은 양치차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민권과 민주는 다르다 혹은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민권 개념은 일본에서 일어났던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있는데 그 영향으로 참정권이나 아니면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민주 개념은 조금 다르게 우민 정치,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막 동원돼서 하는 정치라거나 아니면 프랑스 혁명 때의 성난 군중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민권과 민주는 같다라는 논의가 조금 더 우세하게 되는데요. 모든 인민의 정치 참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개념이 점점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권 안에 들어있던 천부인권,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자연적인 권리라는 의미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의미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권의 의미가 떨어져 나오면서 민권 개념은 이제 인권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 어떤 자연적인 권리라는 개념보다는 점점 법적인 권리 또는 국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국민권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권 개념이 민권을 상징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인민의 권리가 법률이나 국가를 초월하는 천부 인권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전체적인 논의입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국민권과 민권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논문 자체가 민권이라는 개념이 19세기 초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민권의 개념은 민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 논문 전체에 걸쳐서. 근데 이제 뭐 사실 처음에는 민권이라는 게 어떤 천부 인권, 그러니까 뭐 자유라든지 이제 사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하여간 굉장히 그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어가 처음 번역이 될 때는 이 사람은 이런 걸 민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저 사람은 이런 걸 민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섞여 있는데 이게 이제 저자의 논의에서는 국민권으로 점차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간다라는 논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권의 국민권이라는 게 갖는 특징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한다면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PPT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국민권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 그러니까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는 의미를 더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효과를 제가 줬던 게 인권이 민권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효과를 줬었는데, 그러니까 인권 개념의 그 천부인권적인 어떤 하늘이 부여한 또는 법률과 국가를 초월하는 그냥 개인이 갖는 권리, 사적인 권리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거죠. 국민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엄연히 국가의 틀 안에서 이제 위치지어지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좀 관련된 질문을 주로 있는데요. 서양에서의 인권과 중화민국에서의 그런 민권의 차이는 좀 어떤 거든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네, 제가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여기서 이제 민권이 어떤 거의 번역어라고 하는지를 다시 돌이켜 볼 때 이제 그 욕은 아니고요. 시빌 라이트 또는 데모크라틱 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서양의 어떤 철학 전통에서 시빌이라는 거는 오히려 국가의 틀보다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화민국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민권이라는 개념이 서양의 개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법률이나 국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늘이 아니라 법률이나 국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리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논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이제 뭐 개혁 개방 이후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약간의 자유화가 되면서 이 개인이 가진 자유, 천부인권적인 형태의 민권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돌이켜 볼 때 이전까지 중국에서 나왔던 민권 개념이라는 게 법률이나 국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민권 말고 이제 민주의 개념에 있어서 민주의 개념이 일본이나 중국에 소개되었을 때 상당히 우민 정치적이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소개가 되었다는데 혹시 그렇게 소개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국민권의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민주의 개념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논문에서도 이게 딱 어떤 정확한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논문을 다시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튀어나왔다가 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교차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민주 개념이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 그렇고요. 혹시 아까 질문하셨던 게 또 뭐죠? 민권 개념에서 민주 개념이 이제 이후에 네, 어떻게 됐는지 그거 물어보셨죠? 예, 그 민주 개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191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사 운동이 일어나고 오사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오사 신문화 운동 시기에 제일 대표적인 구호라고 할 수 있는 게 과학하고 민주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라는 개념이 이제 오사 신문화 운동 시기 때 굉장히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천부인권적인 관념도 좀 들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국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국민적인 혁명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들과 같이 엮여져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말을 안 해주셨지만 여러 이제 채팅에 나와 있는 질문들 중에서 이 민권과 민주가 같다라고 주장하는 요 그룹이 대표적인 그룹이 동맹회 그룹인데, 그러니까 중국 동맹회 그룹인데, 중국 동맹회 그룹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순원 중심의 혁명파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원 중심의 혁명파 그룹이 나중에 이제 그 국민당 정권, 중화민국 국민당 정권을 만드는 제일 핵심 인사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민주와 민권이 합쳐진 국민권 개념이 중화민국의 민권 개념하고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